안녕하세요. 홍현재인 대표 최원용입니다. 오늘은 열심히 일하시고 여유로운 은퇴 후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부부와 30대 자녀 두 분이 함께 거주하는 4인 가족의 공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한솔 홈데코 이주경 팀장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주경입니다. 대표님, 들어오자마자 뭔가 화이트우드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집이에요. 팀장님, 은퇴하신 부부와 30대 성인 자녀 두 분이 사는 공간은 어떤 집에 어울릴까요? 아무래도 자녀들과 취미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 성인 네 분이 사시는 집은 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깔끔하게 유지될 수 있는 수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과 각자의 생활이 존중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짐에 맞춘 수납,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풀어냈거든요. 그러면 이 집에는 어떤 생활이 담겨 있는지 현관부터 한번 가보실까요? 현관 구조가 사선 형태라서 설계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풀어내셨나요? 이렇게 사선으로 꺾여있는 구조는 애매하게 남는 공간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구조를 억지로 바꾸기보다는 구조를 그대로 살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벤치를 제작하고 외출이나 귀가 시 신발을 신고 벗을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전신 거울을 함께 배치해 나갈 때 점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표님, 현관에 벤치가 있으면 확실히 편리하더라고요. 수납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현관 수납이 넉넉한 구조는 아니어서 벤치 하부까지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요거는 서랍형으로, 얘는 여자지형으로. 자주 쓰는 물건과 자주 쓰지 않는 물건,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물건에 맞춰서 현관 수납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요 위쪽에는 사선으로 금속 선반을 만들어서 차키나 디퓨저, 그리고 여행하면서 산 예쁜 소품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포인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대표님, 중문은 유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현관과 복도가 바로 이어지는 구조라서 일반 중문을 하면 답답해질 수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투명 강화 유리 도어를 사용해서 공간은 구분하되 시야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현관은 집의 첫인상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제외한 전체를 우드로 마감해 따뜻한 느낌이 들도록 강조하면서 현관 자체가 하나의 포인트 공간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구조를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복도를 한번 보실까요? 대표님, 이 집은 복도가 유독 길게 이어지는 구조인데 어떻게 풀어내셨나요? 복도가 길어질수록 조명이 끊기거나 요소가 많아지면 오히려 더 복잡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라이트를 여러 개 넣기보다 복도 라인에 맞춰 라인 조명을 길게 배치해서 공간을 깔끔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천장도 굉장히 정돈된 느낌이에요, 대표님. 불필요한 요소를 줄여서 천정을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해 현관에서 이어지는 우드 포인트가 더 돋보이도록 했습니다. 거실이랑 주방이 복도보다 더 시원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설계하셨나요? 천정 전체를 철거해서 가족이 오래 머무는 거실과 주방은 천정을 조금 더 높였고 지나가는 복도는 낮춰서 자연스럽게 공간 구분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단차를 활용해서 에어컨 매립과 간접 조명을 은은하게 퍼지도록 계획했습니다. 복도가 단순한 이동 공간이 아니라 전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네요. 대표님, 욕실 쓰다 보면 샤워용품이 계속 늘어나서 정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여기처럼 수납장을 따로 늘리기보다는 샤워 공간 안에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적 파티션을 바닥부터 천정까지 길게 나누고 그 안에 금속 선반을 여러 단으로 넣어서 샴푸나 바디워시처럼 자주 쓰는 제품들을 바로 꺼내 쓰고 정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자리에 바로 정리가 되면 동선도 훨씬 편해지고 욕실 전체도 정돈된 느낌을 유지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세면대와 변기도 컴팩트하게 구성해서 전체 공간은 최대한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은 욕실인데도 답답하지 않고 정리된 느낌이 나는 이유가 있었네요. 욕실이 작을수록 수납을 어디에 두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샤워용품이 많으신 분들 중에 타일 파티션을 시공한다면 젠다이 위에 너저분하게 놓지 마시고 샤워 공간 안쪽에 집중해서 정리해 보시면 훨씬 편하고 깔끔한 욕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방을 꾸밀 때
실용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특히 짐이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나요? 이 방을 사용하는 큰 따님처럼 하면 됩니다. 큰 따님은 디자인보다 편하게 쓰는 공간을 더 원하셔서 수납과 동선 중심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정리가 잘 되는 구조라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책장이 가장 눈에 띄네요. 책이나 물건이 많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나누기보다는 이렇게 한쪽 벽면을 넉넉한 책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침대 뒤쪽 구성도 조금 특이한데요. 침대 뒤에는 파티션 역할을 하는 서랍장을 두어서 공간을 살짝 나눠주는 동시에 수납을 더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벽면에는 전진 거울을 설치해서 외출 준비나 화장할 때 간단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구성하면 가구를 많이 두지 않아도 필요한 기능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집이 많다고 했는데 수납이 부족하지 않나요? 이 상태로는 부족한 건 맞아요. 진짜 짐이 많으셨거든요. 이 방에는 창문 옆 창고가 있어서 부피가 크고 예쁘지 않은 짐들은 시스템 선반을 설치해서 물건을 크기별로 나누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자주 쓰지 않는 물건이나 잡동사니를 따로 정리해두면 생활 공간은 훨씬 깔끔하게 유지됩니다. 수납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 방은 붙박이장에 큰 걸 보니 옷이 많은 자녀분 방인가 봐요. 맞습니다. 이 방은 둘째 따님 방인데요. 옷이 많은 편이셔서 14자가 넘는 붙박이장을 설치하여 옷 수납을 가장 우선으로 계획한 공간입니다. 대표님, 입구 쪽 옷장은 구성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네요. 자주 사용하는 자리라서 하부는 서랍으로 상부는 오픈장으로 구성했습니다. 자주 입는 옷은 바로 꺼내 입기 편하게 했고요. 옆에는 전진 거울을 두어서 간단하게 화장도 하고 나갈 때 점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능을 한 곳에 묶어주면 가구를 줄이면서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침대 뒤쪽 책장도 실용적으로 보여요. 침대 헤드 뒤에 책장을 두고 옆으로 선반을 연결해서 편하게 책을 꺼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장이 자연스럽게 공간을 나눠주면서 침실 공간을 더 아늑하게 만들어줍니다. 홍해 디자인 현장을 보면 집마다 방마다 구성이 다 다른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팀장님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같은 평수, 같은 구조라도 옷의 양이나 짐의 종류 그리고 생활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수납 방식이나 공간 구성은 각자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집이라도 누구에게 맞추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표님, 이 집은 주방에 아일랜드가 없네요. 고객님께서 밭에 앉아 식사하는 것과 주방 중앙에 아일랜드가 있는 주방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요즘은 아일랜드형 주방이 워낙 대세여서 유행을 따라 설치했다가 가족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 않아서 후회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가족들이 주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유행만 보고 아일랜드를 설치하면 보기에는 좋지만 아일랜드가 동선을 막아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 아일랜드 대신 보는 것처럼 좌측 벽면을 따라 싱크대와 인덕션을 길게 배치한 일자형 구조로 계획했습니다. 대표님, 이런 구조를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 집은 보여주기 위한 아일랜드 주방보다는 고객님께 꼭 필요한 기능들이 있었어요. 특히 편한 동선에 효율적으로 담아내는 것에 집중했는데요. 무엇보다 고객님께서 아일랜드형 주방을 원하지 않으셨고 실제로 생활하기 편한 구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벽면을 따라 수납과 조리 공간을 길게 확보했고 주방이 크지 않는데도 다이닝 공간과 보조 주방, 세탁실까지 한 공간에 알차게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구조는 큰 아일랜드보다 실질적인 수납이나 보조 주방, 세탁 공간이 더 필요한 분들에게 훨씬 만족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주방이 크지 않은데도 필요한 기능들이 정말 알차게 들어갔어요. 동선도 굉장히 편해 보이는데요. 주방은 실생활과 맞닿은 공간이라 무엇보다 동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중심으로 싱크대와 인덕션 위치를 잡아서 요리를 해서 테이블로 가져오는 동선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했습니다. 붙박이장 끝쪽 공간도 잘 활용하셨더라고요. 이 테이블 바로 앞인데요. 그 부분에는 홈파를 만들어서 원형 테이블에서 커피와 차를 마시고 간식이나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작은 포인트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보이는 쪽은 상부장을 꽉 채우기보다는 선반으로 가볍게 구성하고 홈파 쪽도 벽 대신 유리를 사용해서 시야가 막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공간이 더 넓어 보이면서 일상에 부담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연출했습니다.
대표님, 요즘은 보조주방을 세탁실이랑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막상 어떻게 구성해야 편하게 쓸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보조 주방과 세탁실을 같이 사용할 때는 동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집은 복도에서 주방을 지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계획했고요. 문을 따로 두지 않아서 공간이 답답하지 않도록 계획했습니다. 개방감은 있으면서도 공간이 나뉘는 느낌은 있어서 좋아요. 세탁기 위치도 사용하기 편해 보이는데요. 작은 싱크볼 바로 옆에 세탁기와 키컨장을 함께 배치해서 세탁과 수납과 손빨래까지 한 자리에 이어질수록 했는데요. 이렇게 동선을 풀어주면 실제로 사용할 때 훨씬 편합니다. 대표님, 창가 쪽도 활용도가 좋아 보여요. 창가에는 길게 하부장을 두고 그 위에 소형 가전들을 올려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주방에서 자주 쓰지 않는 가전들을 이쪽에 따로 모아두면 메인 주방이 훨씬 깔끔하게 유지됩니다. 요 붙박이장 하부에 로봇 청소기 공간을 만들었고, 이런 부분을 미리 계획해두면 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보조 주방은 크게 만드는 것보다 어디서 무엇을 할지 먼저 정하고 그에 맞게 배치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세탁과 가전 사용까지 함께 계획하신다면 훨씬 효율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님, 요즘은 거실을 단순히 TV 보는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북카페처럼 다른 용도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거실은 집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이고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집은 같이 책을 읽고 얘기하고 가볍게 음식을 나누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북카페 형태로 계획했습니다. 특히 뷰가 좋은 창가에 앉아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창 앞에 길게 윈도우 시트로 만들었습니다. 윈도우 시트가 있으니까 확실히 머무르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앉는 공간이 아니라 윈도우 시트 하부를 책장과 서랍으로 나눠서 자주 보는 책들과 거실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늘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에서 책을 가까이 두고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책을 꺼내기도 편하게 잘 구성되어 있네요. 저 옆에 보면 벽에 단차를 활용해서 선반을 만들고 자주 보는 책은 바로 꺼낼 수 있게 했고요. 옆에는 간접 조명을 넣어서 근사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북카페처럼 연출했습니다. 반대편 수납은 문이 달려있는데 다르게 구성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자주 보는 책들 중에 오래됐거나 예쁘지 않은 애들 있잖아요. 네. 그걸 따로 보관해서 거실에서 항상 좋아하는 책을 읽고 거실은 늘 깔끔하게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드톤이 이어지는 것도 분위기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현관에서부터 이어지는 우드 컬러를 그대로 사용해서 집 전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했고, 벤치, 벽, 천장까지 이어지게 해서 따뜻한 분위기를 강조했습니다. 또 에어컨 박스도 우드 마감에 맞춰 정리하면서 공간이 분리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공간이 나뉘는 것 같으면서도 답답하지 않아서 좋아요. 파티션을 세우지 않고 마감재로만 영역을 나눠서 개방감을 유지하면서도 공간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구분되도록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봤을 때도 거실이 하나의 포인트 공간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는 거실을 원하시거나 또 책이 많은 집이라면 이런 북카페형 구성이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거실을 북카페처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앉아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책과 수납을 함께 계획하고 조명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가족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오래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님, 요즘은 부부가 같이 주무시지만 또 각자 침대를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 공간도 그런 니즈가 반영된 것 같아요. 맞아요. 수면 패턴이 다르거나 조금 더 편하게 쉬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싱글 침대를 2개로 나누는 방식을 많이 선택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 한 분은 일찍 주무시고 한 분은 늦게 주무시는 경우라면 이렇게 침대를 분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방 크기가 크지 않은데도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침대를 나눠서 배치할 때는 가구를 최소화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붙박이장은 컴팩트하게 구성하고 자주 입는 옷 정도만 보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확실히 공간이 더 여유 있어 보여요. 안방은 여러 기능을 넣기보다는 쉬는 공간에 집중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야 공간도 더 편안하게 느껴지고 실제로 수면의 질도 훨씬 좋아집니다. 대표님, 이 집은 서재와 드레스룸을 함께 사용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이 드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요즘 이렇게 공간을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상담을 해보면
방 하나를 서재로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구성을 들어보면 대부분 책상 하나, 책장 하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방 하나를 따로 쓰기보다는 드레스룸이나 안방 주변 공간을 활용해서 작은 서재를 함께 구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방 하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마치 한 개의 방이 더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공간 활용도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대표님 말씀은 서재가 필요한 분들도 구조와 수납 설계만 잘하면 굳이 큰 집으로 이사가지 않아도 넓은 집으로 이사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구조와 수납 설계만 제대로 하면 약 5평 정도 더 넓은 집에 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드레스룸은 어떻게 설계하셨나요? 문짝이 안 달린 붙박이장은 자칫 복잡해 보일 수 있어서 복도에서 보이는 쪽은 문짝을 달아서 사용하도록 했고, 나머지는 오픈장으로 구성해 수납되어 있는 옷들이 보여 사용하기 편하게 계획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이 아일랜드 수납도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가운데는 서랍형 아일랜드를 두고 위쪽에는 옷봉을 설치해서 자주 입는 옷이나 미리 코디해둔 옷을 걸어두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옷 정리나 준비가 훨씬 편해집니다. 대표님, 드레스룸에 터닝도어가 있네요. 무슨 공간인가요? 이쪽이 남향이어서 햇빛에 옷이 변색될 수 있을까봐 창을 최소화했고, 아버님이 트레킹 취미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트레킹에 사용하는 물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취미생활에 필요한 수납까지 따로 분리한 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트레킹이나 등산처럼 외부 활동 위주의 취미를 가지신 경우에는 일반 옷이나 생활용품들이 같이 두게 되면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발코니 쪽에 시스템 선반을 따로 구성해서 취미용품은 완전히 분리해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눠주면 드레스룸은 훨씬 깔끔하게 유지되게 됩니다. 취미용품 수납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아무래도 인테리어 하면서 욕실을 조금 더 넓게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공간도 구조를 바꿔서 확장하신 사례죠? 맞습니다. 기존에는 안방 안쪽에만 사용할 수 있는 욕실이었는데요. 공간을 다시 구성하면서 안방뿐만 아니라 드레스룸이나 거실에서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선을 바꿔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이 함께 사용하기에 훨씬 편해지는데요. 복도 라인에 맞춰 욕실을 확장하면서 전체 면적을 넓혔고요. 덕분에 단순히 씻는 공간이 아니라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세면대 쪽도 고급스럽게 잘 구성된 것 같아요. 상판을 타일로 마감하고 온도벌 세면대를 적용해서 깔끔하면서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대처럼 구성했습니다. 샤워부스 구조도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샤워부스 안쪽에 삼각 형태의 턱을 만들어서 발을 씻거나 잠깐 앉아서 씻을 때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레이 톤의 타일을 사용해서 깔끔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바닥과 벽 타일의 질감을 다르게 해서 단조롭지 않고 공간이 더 풍성하게 느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팀장님, 여기서 욕실을 조금 더 깔끔하게 하는 팁이 하나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뭘까요? 문짝 필름을 안쪽 부분을 타일하고 같은 느낌의 색으로 필름하고 외부는 바깥에 복도하고 같은 느낌의 필름을 사용하면 훨씬 더 통일감 있게 나올 수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공간 쭉 둘러보니까 각 공간마다 역할이 분명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잘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이번 집은 단순히 예쁘게 꾸미기보다는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거실과 주방,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방 구성, 그리고 집 전체가 깔끔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 수납까지 생활 방식에 맞춰 공간을 풀어낸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집이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계획하실 때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그리고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이 세 가지를 먼저 고민해 보시면 훨씬 만족도 높은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인테리어를 고민하신 분들께 작은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